세무서 다시 하나 여시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45-2 이번에는 리스폰시브 웹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웹.html. 자,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서 만들어진 화면을 데이터로 보여주겠다 하시면은 반드시 비포트라고 하는 게 설정이 돼야죠. 그래서 비포트라고 하는 건 화면에서 실제 내용이 표시되는 영역을 비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는 비포트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비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F12 눌러놓고 모바일 형태로 보았을 때는 실제 보여지는 영역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만큼을 비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우면은 실제 보여지는 영역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또한 요만큼을 비포트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정이 잘 돼야지, 자, 내가 적용하고 싶은 글씨라든가 그 크기가 온전하게 적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보기가 힘들어지거나 레이아웃이 깨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뷰포트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미디어 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뷰포트에 들어가는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메타 태그 아래에다가 메타 쓰시고, 자, 여기에 뷰포트 네임, 얘는 뷰포트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뷰포트, 그리고 콘텐트.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자, with equal device width까지만 썼었죠. 자, 컨텐츠, 뷰포트의 컨텐츠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즉 뷰포트의 영역을 요만큼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영역의 크기를 정하는데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해상도에 맞춰서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콤마 찍고 이니셜 스케일 해서 넣으시면요. 자, 얘는 초기 배율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건데, 자, 나는 이 초기 배율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뷰포트의 너비를 나는 1대1 같은 비율로 쓰겠다. 그러면 1 또는 1.0 이렇게 쓰셔도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소 배율이라든가 최대 배율이라 하는 걸 정해줄 수가 있는데, 미니멈 스케일은 최소 배율, 축소가 되었을 때 최소 축소 배율이고요. 자, 맥시멈 스케일은 뷰포트의 최대 확대 배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미니멈 스케일. 자, 얘는 최소 0.25까지 가능해요. 0.25. 예를 들어서 0.20을 넣어도 0.25까지만 얘네가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럼 최대 몇 가지 가능하냐면요. 맥시멈 스케일은 최대 4까지 가능해요. 4.0까지. 자, 그리고 사용자가 유저
스케일업을 자,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그러시면은 yes 또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시면 no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자, 사용자가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서 자, 미디어 쿼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계획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컨텐츠 03에서 보시면요. 자, 컨텐츠 1이라고 해서 4개로 쭉 늘어져 있는 형태가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안에 것까지 다 만들지 않고 아티클만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걸 한번 보실 거거든요. 자, 이 형태로 보았을 때는 자, 일반적인 웹 화면에서 볼 때 형태를 나타낼 거고 자, 1080에서는 좌우에 있는 여백이 사라져서 딱 요만큼 범위까지가 1080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태블릿이나 또는 다른 기종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 컨텐츠 02 형태로 얘네가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더 작게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자, 얘네가 하나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쭉 아티클이 위에서 4개가 배치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자, 컨텐츠 자식으로 헤더와 그리고 섹션 만드시고요. 여기서는 HE와 P까지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안에서는 아티클만 4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CSS 3개를 연결하겠습니다. 링크 곱하기 3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리셋 두 번째 거는 그냥 커먼 세 번째 거는 자 45-2 스타일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자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지 않고 모든 화면 구간에서 작성이 되는 스타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들어 놓은 자 경계치에 보았을 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CSS 요만큼이 자 45-2 CSS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이 된 거는 이 CSS는요, 너비가 400이던 700이던 1200이던 뭐가 됐던 얘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진 문서 확인해 봤더니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div 클래스 컨텐츠 그리고 섹션의 자식으로 아티클 끝. 자, 그래서 섹션은 아웃라인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아티클의 영역이라는 크기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선 형태로만 보이겠죠. 그래서 얘는 화면이 작던 크던 자,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모양 만들 거예요. 자, 아티클 너비 필요할 거고 높이 없으니까 높이도 필요할 거다 하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만들어 준다고 치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400이네요, 딱. 그래서 얘는 일단 높이가 400 픽셀로 나올 테고 배경 색깔을 자, 회색으로 줘서 자, 화면에서 표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너비를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칼큘레이터 너비 4개 들어가니까 각각 25%에서 빼기 20픽셀씩 형태가 이렇게 나올 테고요. 자, 얘는 이제 수직 정렬된 거 수평으로 분리시켜야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주셔야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화면을 그냥 외부로 쓰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얘네들을 모바일로 사용한다 그러시면 벌써, 자, 여기에 보았다시피요. 자, 문제가 생기죠. 잘리고 있거나 글씨 크기가 굉장히, 자, 의도된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자, iPad에서 봐도 역시 같은 형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가 각각의, 자, 기기 특성에 맞도록 다른 CSS를 적용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자, 일반적인 웹 화면에서 화면이 어느 정도 줄었을 때 1080 이하로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화면이 잘려서 특정 컨텐츠가 화면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는 한번 수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뷰포트가 최대 지금 1080 이하일 때, 자, 그러면 CSS 하나 더 만들어서 저장하실 거고, 자, 이름은 이렇게 쓸게요. 맥스, 자, day 45-2였죠. 자, 얘는 이제 108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1080 이하를 가리킬 거거든요. 그래서 max with 1080.cs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080 이하에서 적용되는 CSS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 이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CSS 안에다가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거냐 하면은, 보시면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건 요건데, 많이 쓰는 거는 요거예요. 링크 안에다가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자,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거고,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 쓰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링크, 그리고 이 문서를 링크를 하셔야겠죠. 45-2 맥스위드 1080. 자, 그리고 여기다가 div 클래스 콘텐트, 그리고 자식으로 섹션, 그리고 아티클. 자, 그러면 선택자가 앞에 쓴 것과 지금 쓴 거랑 동일하죠? 자, 우리가 아까 썼던 것과 동일한 선택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더 우선순위를 갖겠죠? 자, 그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자,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에 내가 뭘 썼는지 여기에서, 자, 스타일이 뭐가 기록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위아래 관찰을 해 가시면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자, 지금 45-2 맥스 위드 1080은, 자, 최대 너비가 1081대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디어 특성을 사용해서 아까 우리가 다뤘던 미디어 쿼리를 여기다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 여기 들어가는 조건문이라는 요만큼이, 자, 어떠한 조건에 맞게끔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요, 작성을 하시면, 자,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킬 때, 이 링크라고 하는 CSS를 불러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게 써보자 하시면은, 자, only, 오직, 스크린이고, 그리고, and, 가로 열어서, 자, max, width가 1080 픽셀일 때, 자, 이때도 역시 얘는 세미콜론 뒤에다 찍으시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다가 CSS에다가 컨텐츠, 백그라운드 컬러 써서 여기다가, 자, 회색을 한번 넣어서 볼 건데요. 자, 1080보다 클 때는 뒤에 컨텐츠에 회색이라고 하는 게 적용되지가 않죠. 자, 현재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CSS를 불러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직 스크린이고 그리고 최대 너비가 1080 이하일 때, 그러니까 즉 1080보다 작아지면은 링크에 걸려있는 CSS를 얘가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들어서 자, 이 노란색 선이 1080인데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CSS가 걔가 불러져서 이렇게 색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최소 너비가 1080 이하로 넘어갔을 때는 자, 여기선 지금 화면에서 잘리는 모양이 발생을 하는데, 자, 잘려서 데이터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는 막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이제 속성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써보죠. 섹션의 너비를, 자, 90%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티클에 있는 거는 그대로 아까 우리 썼던 45- 스타일에 있는 거를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여기에 적용이 되겠죠. 저장해서 보시면요. 1080으로 줄어들면은 얘네가 화면이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줄어드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얘가 더 줄어들면은 이 안에는 지금 콘텐츠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형태로 얘네가 또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느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땐 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변경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링크를 하나 더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CSS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750보다 작은 걸로 하나 만들 거예요. 750 픽셀 짜리 하나 만드시고,
자, CSS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링크. 자, CSS 45-2에 맥스 웨이드 750으로 불러오시고, 자, 역시 또 미디어 쓸 건데, 그냥 같이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러왔는데, 자, 여기에서 봤다시피 값은 몇 개를 안 써도 자동으로 설정되는 값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only라던가 여기에 보여지는 스크린은 사용하지 않아도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가로만 여시고 조건식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max with 750 이하일 때 이 CSS를 적용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컨텐츠의 배경 색상을 회색으로 바꿨다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750으로 들어갔을 때는 걔네를 덮어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FC 정도? 색깔이 별로네. CF고. 예,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C9F가 가장 낫겠네. 그럼 얘가 750 이하로 들어가면은 더 쭉 줄여서 더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CSS가 750 이하에서 적용된 CSS 적용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섹션 그리고 아티클 자, 여기서는 위에 두 칸, 아래 두 칸으로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전에 CSS가 어떤 게 작성이 됐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너비하고 높이값만 변경을 해줘도 된다 하는 거를 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자, 레이아웃을 정렬한 거는 45-2 스타일에서 해놨죠. 자,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을 우리는 변형을 해서 쓸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비가 calculator 50%에서 좌우로 20 픽셀씩 빼주면 반응이 없다가 아까처럼 보라색으로 화면이 바뀔 때 위아래 두 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분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위아래 두 칸 나오려면은 여기에선 또 뭐가 들어가지 되냐 하면은 플렉스 랩이 랩으로 바뀌어야지 아까 같은 모양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티클의 높이가 160픽셀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티클을 하나를 복사하셔서, 자, 두 번째 아티클 nth of type 두 번째를 이후에 있는 형제들, 얘는 마진탑 40픽셀을 주겠습니다. 해서 주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모양이 됐다가 같이 줄었다가 어느 형태가 가서는 얘네가 이렇게. 자, 그럼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새로운 CSS 하나 더 만드시고요. 이번에는 420 이하에서 적용될 CSS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div의 콘텐트 섹션 그리고 아티클. 자, 그러면 얘네도 우리가 이제 CSS 적용시키려면 역시 링크 CS 폴더에서 420 그리고 미디어는 맥스 위드가 420 픽셀일 때. 자, 그럼 여기에 작성이 된 거는 자, 420 이하일 때가 얘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이 색상을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BBB 여기서 또 420 더 줄어들면은 색깔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아티클의 크기가 너비 90%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지금 1, 2, 3, 4 아티클 중에서 1,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아티클에다가 여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포스트 오브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아티클에게는 마진 탑을 40을 줘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네. 음, 네. 그쵸. 사진도 바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진도 이제 추가시킬 수 있고, 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CSS에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배경 그림으로 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태그로 들어간 거는 못 바꿔요. CSS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간 거는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네들을 자, 모바일로 보았을 때, 모바일로 눕혀서 보았을 때, 또한 이제 뭐 태블릿이라든가 아이패드에서 보았을 때, 갖고 형태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SS를 적용하는 CSS 경계치의 값은 여러분들이 자, 임의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지만요. 자, 여기 420, 750, 1080을 써놓은 게 제가 이제 해본 결과 가장 CSS를 적게 쓰고 가장 큰 효과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형태가 이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만큼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CSS 적용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자, 여기 들어가는 거를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CSS를 적용할 때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크기는 CSS 적용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순서대로 넣으셔야지 자, 상속을 받는 게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즉 큰 순서대로 1080, 750, 420 얘는 1080 이상을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자, 반응형은 수업은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이게 전부인데, 요걸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냐 따라가지고 형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게 알아가는 게 가장 힘든 거고, 우리가 또.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